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원격 수업 다시 또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146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환율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과 환율은 무엇일까? 한번 다같이 읽어봅시다. 외환은 외국 화폐를 말한다. 외환은 외국 화폐뿐만 아니라 외국 화폐의 가치를 지니는 수표, 어음, 예금 등등을 말한다. 즉 외환은 정말 그 달러, 돈 이걸 말하는 거고, 외환은 굳이 이거 달러가 아니라도 달러로 만든 화폐, 어음, 예금 등등, 이게 더 큰 의미겠죠. 그러므로 외환이 외화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외화 이렇게 성립하겠네요. 외환, 국내에서 상품을 사고 팔 때 돈을 주고받듯이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화폐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 중국은 위안, 엔화, 유로 등등이 있다. 그 우리나라는 원화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단위가 다 다른데, 이러한 국가 간 화폐의 단위의 차이는 원화랑 국가 간 거래를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러와 외화가 이제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할 때 1원에 몇 달러냐 이런 식으로 약간 시비가 붙을 수도 있겠죠. 뭐 1000원에 우리 보통 이제 1달러에 1200원 정도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는데, 뭐 이쪽에서 갑자기 1300원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국가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화폐 등 외환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는데 바로 외환시장이라고 한다. 왜? 우리 노동이 거래되면 노동시장, 또 뭐 햄버거가 거래되면 햄버거시장, 커피가 거래되면 커피시장. 외환시장은 말 그대로 달러나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하죠. 각국의 화폐들이 막 거래되는 시장. 우리나라 기업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 가기 전에 돈 많이 바꾸잖아요. 보통 공항에서 바꾸기도 하는데 이제 은행 가서 바꾸기도 하죠. 그게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있고 앉아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뭐 300달러만 바꿔주세요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외환시장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에 상품을 수출하면 수출 대금으로 달러화를 받는데, 그렇게 받는 달러화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면 원화로 또 바꿔야 한다.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의 상품을 수입하려면 또 달러로 바꿔야 된다. 이처럼 외환시장은 교역국 간에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는 화폐를 일정 비율로 교환하여 국가 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자, 외환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은, 말해보라고 하면 여기 이걸 딱 쓰면 되겠죠. 각국의 화폐들이 다 가치가 달라서 일정 비율을 정한 다음에 교환한다. 국가 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가지 화폐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위안, 중국의 위안, 우리나라 원화, 일본의 엔화, 뭐 달러화, 유로화, 뭐 필리핀의 루피, 뭐 베트남은 뭐 동, 이런 식으로 각각 화폐가 다 다른데, 이걸 그러면 우리나라가 동으로 우리나라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1000원을 베트남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뭐로 얼마, 엔화로 하면 얼마, 원화로 위안화로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등등 다 가치가 달라서 복잡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달러로 많이 합니다. 달러로.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에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 원화에서 바로 베트남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 가가지고 그 베트남에서 달러를 또 베트남 돈으로 바꿉니다. 물론 이제 워낙 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시장이 잘 활성화돼 있으니까 바로 원화에서 엔화로 바꾸고,
원화에서 위안화로 바꾸고 하는데 베트남이나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외환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시장, 그런 시장을 갈 때는 만약에 원화가 가져가는데 원화가 뭐야, 우리 그 돈을 안 바꿔줄 거야,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 다 받아주는 기축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약간 기준이 되는 통화, 표준화, 표준이 되는 거라서 좀 우리나라와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는 나라를 갈 때는 달러 돈으로 바꿔가서 그 달러로 베트남 돈으로 바꾸면 되고, 어지간하면은 달러 자체를 받아줍니다. 선생님이 네팔 갔을 때도 네팔 돈이 따로 있는데 그냥 달러 내도 달러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저물지 않는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항상 24시간 동안 계속 운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뉴욕의 외환시장은 10시에 열어서 새벽 6시에 마감한다고는 하지만 시차와 서머타임까지 고려하면 외환시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외환을 거래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여기 일정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1000원이 지금 달러랑 이렇게 1200원이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나라 한 강원도 쪽에 석유 석유가 엄청나게 사우디보다 더 많이 터졌다, 막 원전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나라의 시장 가치가 확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1달러, 이렇게 해야 되겠네. 1달러당 우리나라 1000원이었는데 1달러를 사는데 우리나라가 더 힘이 세지니까 뭐 한 1000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래서 외환시장은 오늘 1달러에 오늘 1256원이었다가 한 1시간 뒤에 한 점심 먹고 오니까 갑자기 1255원 이런 식으로 바꾸고, 많이는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한 1원이나 아니면 0.1원 단위로도 바뀌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는 안 바뀌지만 24시간 동안 계속 조금씩 틱틱틱틱틱틱 바뀌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뉴욕은 이때 일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때 일하고 런던은 또 이때 일하고, 결국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시중은행의 환율 표지판, 이거 은행 가면 은행이 요즘 이거보단 좀 더 세련되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환율 표지판 있고 뭐 코스피 표지판, 뭐 코스닥 표지판, 이렇게 막 보통 이렇게 크게 나와 있죠. 나스닥도 요즘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옆에 148페이지에 148페이지 이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 자,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원인데 갑자기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다.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1달러에 1200원으로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환율은 내려갑니다. 1달러를 사는데 800원 밖에 안 들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치킨과 햄버거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보통 1치킨에 3햄버거라고 쳐봅시다. 보통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이렇게 햄버거 3개를 주면은 치킨 하나를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서 치킨은 달러고 햄버거는 원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햄버거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패티가 한 장 빠졌거나 그런 식으로. 그럼 치킨 나라 입장에서는, 야, 너네 햄버거 원래 하나의 가치가 이 3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한 햄버거 4개는 줘야 치킨 하나랑 바꿔주겠다 해서 햄버거 4개를 줘야 1치킨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햄버거의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하락했기 때문에 3개 주던 걸 4개나 줘야 되는 거고, 반면에 1치킨에 2햄버거가 됐다 칩시다. 원래 치킨 하나 먹으려면 햄버거 3개를 갖다 줘야 했었는데, 이제 치킨 하나 먹으려면 햄버거 2개면 돼요. 햄버거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1치킨 1햄버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동등해졌어. 그럼 햄버거의 가치가 미친듯이 올라간 게 되겠죠. 3배 이상 상승했네요. 자, 이런 게 이걸 바꿔서 달러랑 원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면 환율은 올라가고, 이렇게 거꾸로 가네요. 자, 그럼
이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의미. 서로 다른 나라 간의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환 비율이 필요하다. 외환 시장에서는 일정한 교환 비율이 항상 필요합니다. 방금 말한 이것도 1대3, 1대4, 1대1 뭐 이런 것도 다 교환 비율이죠. 우리나라 지금 뭐 달러 원화는 1대 뭐 1200 이런 교환 비율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두 나라 간 화폐 교환 비율을 바로 그 유명한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환율이죠. 일반적으로 환율은 외국 화폐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는 것은 1달러에 사는데 우리나라 돈 1000원이 든다는 뜻이다. 이때 1,000원, 1달러 이렇게 표시한다. 이런 생략. 이처럼 환율은 외국 화폐 한 단위를 얻기 위해 이거 중요합니다. 외국 화폐 한 단위를 얻기 위해 자국 화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가 정도를 바로 뭐라고 한다?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의 뜻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정의 내려보세요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외국 화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국 화폐를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또한 환율은 자국 화폐의 대외 가치를 나타내므로 환율이 변하면 원화의 가치도 변한다. 예를 들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 1200원이 된다면 환율이 상승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달러를 얻는데 1000원에서 200원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아까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락한다고 했었죠. 정확하게 원화의 가치가 아니라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반비례하네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환율이라고 치고 이게 자국 화폐의 가치. 자, 환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1이고 이게 한 10이다. 근데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뭐 9로 떨어지면은 환율은 이렇게 2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물론 항상 이 그래프는 아니지만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즉 이게 반비례하는 거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고 얘가 내려가면은 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 즉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화폐를 얻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우리나라 화폐의 양이 많아지므로 그만큼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방금 했던 말이죠. 이거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1달러 1000원이었던 환율이 1달러에 800원이 된다면 환율이 하락한 것이 된다.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면은 가치는 어떻게 되죠? 가치는 올라갔다는 뜻이죠. 환율이 내려갔으니까. 얘네들은 거꾸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때 1달러를 얻기 위해 200원이 덜 필요해진다.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빼기가 되겠죠. 필요해지므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화폐 양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라 자국 화폐라고 해야 되겠죠. 선생님 아까 햄버거로 예를 드는 것처럼 왜 요즘은 빅맥 지수로도 예를 많이 들죠. 이거 빅맥 지수. 빅맥이 한번 읽어봅시다. 빅맥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다 먹을 수 있다. 번외로 말씀드리면 이거 빅맥 코인이라고 있는데 이거 비트코인 같은 게 아니라 빅맥 코인이라고 옛날도 아니야. 선생님 대학생 때 맥도날드에서 갑자기 빅맥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빅맥 세트 사이즈업 된 거를 시켜 먹으면 이 빅맥 코인을 그때 한정판으로 줬었는데 이 빅맥 햄버거 그려져 있는 동전인데 이 동전을 전 세계 어디 나라든 이걸 내밀면은 빅맥으로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하죠. 선생님이 만약에 뭐 어디 이상한 아니라 저기 엄청 한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이 한국에서 받은 빅맥 코인을 딱 내밀면은 빅맥을 바꿔줘요. 그만큼 빅맥은 전 세계 어디 나라나 다 있다는 뜻이 되겠죠. 거의 뭐 달러처럼 다 쓰이는. 왜냐면 햄버거 싫어하는 나라는 없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싫어하는 나라는 없죠.
빅맥처럼 품질이 같은 물건이 여러 나라에서 팔릴 경우 물가를 비교해서 물건의 가격, 물가를 비교해서 어느 나라 물가가 싸고 비싼지 가늠할 수 있다. 똑같은 햄버거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5,000원 하는데 미국에서는 7,000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차이가 나죠. 이거를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지수를 바로 빅맥 지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달러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3.68달러가 되겠고, 제일 높은 게 스위스는 물가가 비싸죠. 6.35달러가 되니까 약 2배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거의 2배 정도 되네요. 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68달러이다. 뭐 4,400원인데 지금은 단품이 세트로는 4,900원인데 지금 단품은 모르겠네. 아무튼 구매력 기준 환율은 1달러당 이 정도다. 그래서 실제 환율이 구매력 기준 환율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고, 자, 탐구 활동은 학교 와서 같이 하고, 그 다음 환율 제도 150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환율 제도에는 환율을 결정한 방식은 어떤 환율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환율 제도는 크게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로 구분하는데 이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고정 환율 제도는 뭔가 딱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죠. 고정 환율 제도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하는 제도이다. 고정 환율 제도를 시행하면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아니라는 소리. 변동 환율제는 별로 이거에 비해서는 덜 안정적이라는 소리겠죠. 있어 환율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안정하니까 위험을 막을 수 있죠. 하지만 외화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 나타나는 문제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이제 딱 고정 환율 제도는 쉽게 말해서 금고의 문을 딱 잠가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 부족해지거나 너무 흘러 넘쳐버리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환율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 제도를 운용하기도 한다. 자, 외화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 나타나는 문제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완전 고정이 아니라 반고정 느낌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을 하자. 고정이 아니라 조정을 한다. 고정이 아니라 조정을 한다. 여러분 그 조선 황제의 고종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변동 환율 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환율 제도. 외환 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상대적으로 크기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즉 계속 변한다는 소리겠죠.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면 외화가 너무 많거나 적어질 때 나타나는 문제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거와 약간 대꾸되는 지점이네요. 여기선 안 되지만 이쪽은 잘 되는 것. 하지만 시세 변동을 예상할 외국의 투기성 자금이 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투기성 자금의 유입과 유출 과정에서 유입 유출 과정에서 환율이 심하게 변동하여 국민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즉, 이 고정 환율 제도 때는 뭐 달러가 100달러에서 크게 안 바뀌어 한 뭐 101달러, 뭐 999달러 이 정도로 바뀌는데 변동 환율제는 진짜 시시각각 바뀌는 거죠. 100달러였다가 갑자기 한 110달러였다가 120달러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한 나라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환율을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환율을 관리하기도 한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즉 원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다가 환율 제도 제도를 실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기도 한다. 왜냐면 이때는 약간 투기성 상품 때문에, 투기성 자금, 이걸 환매라고 하거든요. 환율의 시세 차익을 보는 것들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차이 알겠죠? 변동환율제도를 주로 실시하면서 중앙은행 정부가 개입을 하는 고정환율제도의 요소를 어느 정도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은행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화의 수요와 공급. 외화의 가격인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자, 환율이, 자, 이걸로 계산해보면, 자, 환율이 1대는 100원, 500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10명, 20명이라고 치고, 자, 500원일 때는 가격이 싸니까 20명 정도가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2배로 1000원이 뛰었어. 그러면 비싼데 못 사겠다, 다음에 사야지 하고 몇 명은 안 사고 나가버리겠죠. 그럼 이제 10명만 남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환율과 공급량을 살펴보면, 환율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또 바뀌었다. 그리고 이건 10명에서 20명. 자, 환율이 500원일 때는 이제 10명의 사람들이 뭐 달러를 가지고 시장에 달러 팝니다. 이 공급자란 말이 달러를 팔러 나온 사람들이니까, 500원일 때는 10명이 달러를 팔러 나오는데 1000원으로 가격이 확 오르자 너도 나도 막 옷장, 지갑 안에 있던 달러를 꺼내서 이거 환율 올랐을 때 빨리 팔아서 돈을 바꿔놔야지, 언제 또 내릴지 모르니까 해가지고 공급량을 더 늘어나겠죠. 막 꽁지똥까지 다 꺼내서 막 팔러 나옵니다, 외환 시장이.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럼 외화 수요는 국외로 외화가 유출될 때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상품이 수입을 될 수 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있고,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 여기 알래스카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두 개가 있어요. 상품이 이걸 수입을 한다. 그럼 상품을 주면 우린 뭘 줘야 되죠? 바로 돈을 줘야 되겠죠. 뭐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돈을 주니까, 상품을 수입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상품으로 치면은 돈을 수출하는 게 되겠죠. 즉 외화가 유출이 되어 버립니다. 상품을 수입하려면 수입 대금을 외화로 내야 하므로 외화의 수요가 발생한다. 또한 해외여행, 해외투자, 외국 유학 등등도 외채를 사관할 때에도 외화의 수요가 발생한다. 즉 이걸 지우고, 이 상품 가격을 미국 사람한테 원화 주면 안 받겠죠.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이 달러를 또 줘야 되니까. 한편 외화의 수요량은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구입할 수 있는 달러의 양이 감소하므로 달러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즉 여기 환율이 오르면 달러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원화로 구입할 수 있는 달러화의 양이 증가하므로 달러화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 환율이 1200원인데 사람들이 은행에 바꾸러 100명 정도 온다고 했으면 갑자기 한 900원으로 떨어졌다. 은행에 사람들이 한 500명씩 오겠죠. 왜냐하면 이때 다시 물건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건이 쌀 때 샀다가 비싸게 판다.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서 이익을 남는다. 이거는 누구도 그걸 뭐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900원으로
바꿔서 당장 필요 없더라도 900원을 바꿔놨다가 이 돈으로 해외여행 가야지, 혹은 이거 아껴놨 900원에 샀다가 나중에 이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겨야지 하는 등등 여러가지 생각으로 바꾸러 옵니다. 반면에 이게 갑자기 한 1,500원으로 확 뛰었다. 그러면 100명이 아니라 10명밖에 안 오죠. 이 10명은 진짜 이때 살 걸 후회하는데 당장 급하게 원화가 필요한 사람들만 오겠죠. 그래서 수요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의 수요의 그래프고 이게 공급의 그래프 만나니까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외화 공급은 국내로 외화가 유입될 때 발생된다.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 대표적인 요인으로 상품의 수출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상품을 수출합니다. 상품을 수출하면 우리나라 역시 원화로 안 받고 달러로 받겠죠. 달러로 받으니까 달러가 들어와서 외화가 많아진다. 상품을 수출하면 수출 대금을 외화로 받으므로 외화의 공급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외화가 늘어난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여행, 국내 투자가 나타날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달러를 쓰고 가고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에 외국 사람이 투자를 한다. 원화로 투자 안 하고 달러화로 투자를 하겠죠. 왜냐면 달러를 또 원화로 바꿀 거니까 그 사람들은. 또 해외 취업자 손흥민이 영국은 손흥민이 그 달러는 아니지만 영국 돈으로, 영국이 영국을 안 가봐가지고 영국 돈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외화를 많이 벌어오고 있죠.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지금 짤즈부르크에서 옮겼나? 아무튼 그분도 이제 외화를 벌어오시고 계시는 분이죠. 바로 해외 취업자니까. 아무튼 국내로 자금을 송금할 때 외국 자본을 도입할 때에도 외화의 공급이 발생한다. 한편 외화의 공급량은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걸 예를 들어 원화 달러 환율이 오르면 달러화로 구입할 수 있는 원화량이 많아져서 달러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이때 여기 900원에 샀다가 1,500원으로 확 오르면은 이때다 싶어서 나 팔래 해서 서로 달러를 팔러 오겠죠. 외환시장에. 그러면 공급량이 확 늘어나니까. 반대로 원화 가격이 내려가면은 다시 900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달러를 구입할 수 있는 원화 양이 줄어들어 달러와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1,500원에 샀는데 900원에 팔려는 바보는 없겠죠. 물론 정말 돈이 급하면 팔겠지만. 그래서 1,500원일 땐 너도 나도 팔려고 시장에 달러를 내놨었는데 900원이 되니까 안 팔래, 혹시나 또 오를지 모르니까 아껴 놓을래 하고 팔러 잘 안 오겠죠. 그런 식으로 공급량이 감소한다. 즉 외환시장에서 환율과 외화의 공급량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우상향한다. 이렇게. 자, 쉽죠?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